서울 한복판, 아직 피어오르는 연기와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시대.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거리마다 흩날리는 건 먼지가 아니라 권력과 야망의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들었다. 정의란 이름은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 힘을 가진 자의 소나기 속에서 짓밟히는 이름 없는 자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만들려는 자들. 이것이 바로 야인들의 시대였다. 서울의 밤이 스스로를 씻어내릴 줄 모르는 그해, 비는 늘 중간에 그쳤고 바람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졌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사람의 뼈보다 깊었고 돈과 칼과 거짓말이 골목의 새로운 법전이 되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을 뜨기 위해 피를 감수했다. 불 꺼진 창들 사이로 가끔 번쩍이는 칼날 같은 시선. 그것은 굶주린 시대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누구는 어제를 배신했고 누구는 내일을 훔쳤다. 그리고 오늘만을 물고 늘어지는 야인들이 있었다. 이 도시는 그 야인들에게 잔혹했고 동시에 그들을 필요로 했다. 정의가 법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먹의 체온으로 측정되던 시절, 한 사람의 이름은 결국 그가 감당한 상처의 개수로만 불렸다. 그날도 새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밀려왔지만 골목은 이미 피곤했다. 폐허와 창고와 공터가 섞여 만든 미로 같은 거리, 종로 끝자락에서 을지로를 비껴 청계천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높였다. 지나치게 밝은 소리는 어둠의 흔적을 선명하게 만든다. 버려진 포대자루에서 새어나온 밀가루가 바람에 흩어지며 하얀 자국을 그리자 순식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그 위에 찍혔다. 발자국은 곧 흔적이 되고 흔적은 사냥을 부른다. 이 도시에선 흔적을 남기는 자가 진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는 자가 있었다. 쫓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쫓아오라는 초대장처럼. 새벽 장터의 상인들은 늘 그랬듯 익숙한 침묵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옛 주인이 사라진 구역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가장 먼저 발을 들이민 자가 임자가 되는 것이 도시의 법칙이었고 그 법칙은 종종 피로 공증되었다. 병든 개처럼 구역을 나누고 부서진 벽돌처럼 세력을 쌓고 작두처럼 내려치는 손을 믿었다. 누군가는 그 손이 정의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손이 생존이라고 말했다. 진실은 둘 다였고 때로는 둘 다 아니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금속 맛이 났다. 오래된 철문을 긁는 소리, 녹슨 사슬이 바닥을 기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 뒤꿈치가 돌을 차며 만드는 건조한 울림. 그 소리들이 겹치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을 따라 도시가 깨어났다. 리듬에는 주인이 없었지만 리듬을 타는 자는 있었다. 애써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낮춰 도시는 마치 기도를 올리듯 하루를 맞았다. 기도의 내용은 늘 같았다. 오늘은 무사하기를, 오늘은 무릎이 꺾이지 않기를, 오늘은 내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 이름 없는 기도의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이름을 얻으려 했다. 이름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잠을 빼앗아 내 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한 번 붙은 이름은 칼자국처럼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을 들고서도 칼을 두려워했다.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칼이 불러올 이름이 두려운 것이다. 누군가를 베면 그에 맞는 이름이 따라붙는다. 배신자, 승자, 패자, 야수, 의인. 이름은 편리했고 그래서 잔인했다.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도시는 헛기침을 했다. 짧고 건조한 기침 하나에 모퉁이의 포장마차가 모자를 눌러쓰고 신문팔이 소년이 구두 밑창을 확인하고 방앗간 앞에 쌓인 자루들이 줄을 섰다. 줄을 서는 것은 도시가 질서를 흉내내는 방식이었다. 누구나 줄을 섰지만 줄의 맨 앞과 맨 끝은 서류가 아니라 주먹이 정했다.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운 줄도 있었다. 줄이 길수록 희망은 멀어졌고 줄이 꼬일수록 분노는 가까워졌다. 이른 시간에 주먹은 특히 조용했다. 소리 없는 합의가 오갔고 눈빛으로 계산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금액도 누가 내미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졌다. 돈은 종이였지만 종이는 힘의 그림자를 입으면 갑옷이 되었다. 도시는 그 갑옷을 입은 자와 벗겨진 자를 정확히 구분했다. 갑옷은 보호가 아니라 허가증이었고 허가증의 기한은 늘 예고 없이 끝났다. 기한이 끝나면 사람은 다시 종이가 되었다. 바람에 흩어지고 불에 타고 발에 밟히는 그런 종이. 그날 오래된 창고의 문이 안쪽에서 조심스레 열렸다. 바깥은 서늘했고 안쪽은 눅눅했다. 눅눅함은 오래된 계획의 냄새였다. 계획은 언제나 시간과의 밀고 당기기에서 태어난다. 너무 일찍 꺼내면 눈에 띄고 너무 늦게 꺼내면 가치가 떨어진다. 적당한 때란 늘 뒤늦게 알게 되는 법. 그래서 야인들은 때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회가 올 만큼 시간을 굶기고 목을 졸라
결국 기회가 스스로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자 먼지가 떨렸다. 먼지는 늘 진실을 알고 있다. 발길이 잦았는지, 발길이 끊겼는지, 여기가 사람의 장소인지, 짐승의 장소인지. 먼지는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증언한다. 그 먼지 위로 구두굽 4개가 마주 섰다. 둘은 익숙했고 둘은 낯설었다. 낯선 2개는 기침을 감췄고 익숙한 2개는 웃음을 감췄다. 감추는 자들이 판을 깐다. 드러내는 자들은 늘 계산서의 마지막 줄에서 피를 묻혔다. 창고 안쪽에 긴 테이블 위에는 새벽을 세웠던 도시의 지도처럼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장부는 구역의 열쇠였고 구역은 사람의 생존을 가르는 칸막이였다. 칸막이의 두께는 종이였지만 그 종이를 관통하려면 삶 하나쯤은 손에서 미끄러져야 했다. 장부를 넘기는 손가락은 놀라울 만큼 느렸다. 느림은 여유가 아니었다. 느림은 위협이었다. 상대의 초조를 길러내는 가장 세련된 방식. 시간이 칼이 될 때 사람은 입을 다문다. 그 침묵 속에서 거래는 완성된다. 거래가 끝나면 도시는 새로운 소문을 읽는다. 소문은 사실보다 먼저 달린다. 소문이 지나간 자리는 뜨겁다. 사람들은 뜨거움을 믿고 사실은 그 뒤에서 제 옷깃을 고친다. 그래서 이 도시는 소문으로 아침을 먹고 사실로 밤을 견뎠다. 소문은 모두의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것이었다. 사실을 가진 자는 칼을 들지 않아도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칼을 들지 않는 사실은 오래 살지 못했다. 언젠가는 칼과 마주 앉아야 했다. 그리고 그날 칼은 자리를 잡았다. 강가로 난 길은 축축했고 축축함은 경고였다. 발밑의 물기와 상복처럼 어두운 하늘이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사이 강 건너에 오래된 판잣집이 힘없는 기침을 했다. 기침 하나에도 사연이 있는 시대였다. 목을 고쳐야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어야 사람이 된다. 사람을 지키려면 이름을 포기해야 했고 이름을 지키려면 사람을 포기해야 했다. 둘 다 지키려는 자들은 일찍이 도시의 바닥에서 사라졌다. 바닥은 늘 깨끗했다. 더럽혀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도시에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앞과 뒤가 있었다. 먼저 나가면 이겼고 나중에 나가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두르되 결코 뛰지 않았다. 뛰는 자는 숨이 거칠어지고 거친 숨은 공포의 냄새를 불렀다. 공포는 개처럼 냄새에 민감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았다. 공포가 물면 체면이 찢어지고 체면이 찢어지면 거래가 무너졌다. 거래가 무너지면 내일이 사라졌다. 내일이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이 된다. 이 도시는 짐승을 좋아하지 않았다. 짐승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래서 오늘 예측 가능해 보이는 폭풍이 필요했다. 폭풍은 경고이자 약속이었다. 흔들겠다는 경고, 흔든 뒤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 폭풍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를 치우며 새로운 길을 만든다. 길이 생기면 통행세가 생긴다. 통행세가 생기면 이름이 생긴다. 이름이 생기면 시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대를 한 단어로 부르기로 했다. 야인의 시대. 골목 끝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척했다. 떠오르는 흉내. 그 정도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진짜보다 흉내를 더 믿었다. 흉내는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잊히기 때문이다. 잊혀지는 것은 늘 안전했다. 기억되는 것은 늘 위험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 기억되기 위해 더 많은 피를 요구했고 어떤 이름은 잊히기 위해 더 많은 침묵을 주문했다. 침묵은 상품이었고 피는 영수증이었다. 이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했다. 오늘의 인트로는 그래서 길어야 한다. 도시의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듯 골목의 심박을 마지막 비트까지 듣듯 우리는 이 시대의 첫 문장을 먼저 받아 적어야 한다. 첫 문장이 길면 뒤따르는 문장들이 줄을 선다. 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읽히는 편을 택한다. 읽히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읽히지 않는 편에 선 자들은 종종 영웅이 되었고 더 자주 유령이 되었다. 영웅의 시간은 짧았고 유령의 시간은 길었다. 유령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조용함은 누군가의 완벽한 통제였다. 오늘 그 통제에 균열을 내려는 손이 있다. 오래 참았고 오래 삼켰고 오래 내려놨던 손.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손. 그 손은 주먹이지만 동시에 서명이다. 주먹으로 찍은 도장의 의미는 간단하다. 나는 여기 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부르지 마라. 내 상처를 내 재미로 쓰지 마라. 내 사람을 내 계산서에 올리지 마라. 그 주먹이 공중을 가르며 그리는 호는 폐허를 가로지르는 무지개 같은 것이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경고로서의 무지개. 지나치게 선명한 색은 사람을 멈춰 세우기 마련이다. 도시는 멈췄고 그 멈춤 사이로 작은 소리들이 떠올랐다. 빵 굽는 냄새가 잠깐 희망을 흉내냈고 장정들의 훈련된 발소리가
균형을 가장했다. 균형은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저울은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은 가리지 않았다. 손은 언제나 자기 편을 가볍게 만들었다. 저울이 기울면 누군가는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친 자들이 다시 올라오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 더 무거운 것을 올리거나 저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오늘은 두 번째 방식이 선택되었다. 부러뜨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저울에 손을 댄다. 이제 도시의 각 구역은 심호흡을 했다. 심호흡의 끝엔 늘 소리가 있었다. 철제 셔터가 울컥 올라가는 소리, 자전거 벨이 짧게 끊기는 소리, 멀리서 군화발이 정박자를 만드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섞여 있는 또 다른 소리, 누군가가 맨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는 건조한 소리, 그 소리가 신호였다. 신호가 퍼지면 사람들은 우연을 가장한 약속된 동선을 택한다. 누구는 느리게,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뒤를 보지 않고, 누구는 앞만 본다. 목적지는 서로 달라도 결말은 한 곳으로 모인다. 도시의 정중앙, 권력이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 자리, 거긴 오래된 수로가 있고 수로 위로 고개를 내민 다리들이 있었다. 다리는 건너기 위해 있는 줄 알았지만 이 도시에선 보여주기 위해 있었다. 누가 건너는지, 누가 못 건너는지, 누가 건너다가 떨어지는지.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계급을 확인하고 다리 아래에서 분노를 배웠다. 분노는 물처럼 아래로만 흐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역류했다. 오늘이 그날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역류는 늘 조용히 시작되었다. 창고의 장부는 다시 덮였다. 덮는 소리가 이렇게 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종이가 내는 소리가 어떻게 도시의 등뼈를 누를 수 있는지 그때서야 사람들은 눈치를 챘다. 장부가 덮이는 순간 어떤 이름들은 소멸했고 어떤 이름들은 탄생했다. 탄생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금속의 마찰음이 길게 이어졌다. 길게 이어진 소리는 길게 이어질 다짐을 닮아 있었다. 쉽게 시작하지 않으려는 결의, 쉽게 끝내지 않으려는 고집. 우리는 지금 그 고집의 첫 페이지에 서 있다.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첫 문장 앞. 누군가는 이 페이지를 피로 적을 것이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적을 것이다. 피로 적힌 글자는 오래가고 침묵으로 적힌 글자는 깊어진다. 오래가고 깊어지면 시대가 된다. 그리고 시대는 사람을 시험한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피의 문장 옆에 서 있겠는가? 침묵의 문장 뒤에 숨겠는가? 숨는 자는 오늘을 얻고 서는 자는 내일을 얻는다. 오늘과 내일 사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한 걸음뿐이다. 그 한 걸음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굳은 살 박힌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내려앉는 순간 도시의 공기가 바뀐다. 누군가는 그 공기를 폭력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정의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인들 어떤가? 중요한 건 이제 더는 같은 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이 일상을 지배했던 시간, 그 시간에 척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이 갈 때 나는 소리는 아주 미세해서 귀가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소름이 돋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거리의 그림자들이 길이를 바꾸고 담배 연기가 방향을 틀고 형광등의 깜빡임이 리듬을 잃는다. 질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빛의 규칙이었다. 이어서 소리의 규칙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규칙이 바뀐다. 규칙이 바뀌면 구역이 바뀌고 구역이 바뀌면 주인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역사가 바뀐다. 역사가 바뀌면 오래된 상처에도 새 살이 돋는다. 사람들은 그 새 살을 믿고 싶어 했다. 믿음은 늘 상처의 반대편에 피어난다. 이제 이 도시는 증인이 필요하다. 누가 첫 주먹을 내리쳤는지, 누가 첫 장부를 덮었는지, 누가 첫 다리를 건넜는지. 증인은 때로 가해자였고 때로 피해자였다. 그러나 오늘의 증인은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참여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 그 도시에서 관찰만 하는 것은 곧 소멸을 의미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 그리고 선다. 본다는 건 책임이고 선다는 건 선언이다. 선언은 말보다 몸으로 쓰는 문장이다. 그 문장을 완성하려면 두 손이 필요하다. 한 손엔 사람을 쥐고 다른 한 손엔 원칙을 쥔다. 둘 중 하나만 쥐면 폭주가 되고 둘 다 놓치면 붕괴가 된다. 이야기의 6번째 장 인트로는 그래서 경고문이어야 한다.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다음 문장을 넘기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경고. 뒤로 물러서기엔 골목이 좁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다리가 떨리는 그 지점. 무릎이 흔들릴수록 발목을 꽉 조여야 한다. 뿌리가 흔들릴수록 몸통을 낮춰야 한다. 낮추는 건 패배가 아니라 준비다. 준비가 길수록 반격은 짧다. 짧은 반격이야말로 이 도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짧은 것에 반응한다. 짧은 칼, 짧은 숨, 짧은 결심. 짧지만 정확한 한 번이 긴 망설임을 다 쓸어낸다. 그러니 준비하라. 골목은 이미 길을 만들었고 다리는
이미 목표를 가리켰다. 새벽에 물기는 마차를 줄였고 주먹에 굳은 살은 주인을 택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을 곳은 단 하나다. 쓰러진 벽돌과 무너진 간판, 접힌 장부와 덮인 철문 사이, 이름과 상처가 서로의 증거가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문장을 시작한다. 야인의 시대, 6번째 인트로. 이 문장의 끝은 아직 없다. 끝이 없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늘 위험했고 위험은 늘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에 속지 말 것. 오늘의 아름다움은 내일의 함정이 되고 오늘의 위험은 내일의 탄생이 된다. 이제 숨을 모아라. 첫 박자가 떨어진다. 도시 전체가 귀가 되어 듣는 그 박자. 발 뒤꿈치가 바닥을 찍는 순간 먼지가 튀고 먼지가 튀는 순간 눈이 모인다. 눈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기면 정의는 드디어 언어가 아닌 체온을 갖는다. 체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 체온으로 오늘을 통과하라. 통과한 자만이 내일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름은 타이틀이 아니라 상처의 지도다. 지도는 길을 가리키지 않는다. 지도를 믿는 손이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 우리 모두의 손이다. 한 사람의 주먹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체온이 모여 만들어낸 방향. 방향이 생기면 흔들려도 돌아온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건 강하다. 강한 자만이 다정할 수 있다. 다정함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치였고 그래서 가장 큰 무기였다. 무기가 많아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고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되찾았다. 이름을 되찾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반격이다. 도시는 마침내 알게 된다. 무릎을 꿇리고 만든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잠시의 호흡이라는 것을. 숨 고르기도 끝났다. 신호는 울렸다. 장부는 덮였다. 다리는 준비됐다. 골목은 길을 냈다. 그리고 주먹은 내려간다. 이 한 번의 내려침으로 오늘의 질서를 부순다. 부서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빛은 늘 틈으로만 들어온다. 틈이 넓어지면 시대는 달라진다. 우리는 그 틈을 넓히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겼다. 나머지 반은 지금부터다. 야인시대 6편 인트로. 여기는 시작점이자 귀환점이다. 돌아올 곳을 정해두고 떠나는 자만이 멀리 간다. 멀리 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가까운 것을 버린다. 잔소리처럼 들리던 공포를, 습관처럼 껴안던 체념을, 이름 없는 침묵을 버린 자리엔 새로운 문장이 들어선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시대가 된다. 시대가 사람을 고르고 사람은 주먹을 고르고 주먹은 길을 고른다. 길 끝에서 마주치자.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오직 한 번 정확히. 도시가 숨을 멈출 만큼 그 한 번으로 이 인트로를 끝내고 본편을 연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중심에서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과 야망의 그림자가 흩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거나 칼을 들며 정의는 힘 있는 자들 손에 있었죠. 전쟁의 상처는 깊고 새로운 법전은 돈과 거짓말로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했어요. 너무 밝은 소리는 어둠의 흔적을 부각시켰고 흔적을 남긴 자가 이 도시에서 진다는 희한한 법칙이 있었어요. 새벽 장터의 상인들은 익숙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 도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원리로 돌아갔어요. 누군가는 정의를, 또 다른 이는 생존을 주장했지만 이는 복잡한 진실의 일부분이었다. 도시는 금속맛이 나는 공기 속에서 다양한 소리에 맞춰 깨어났고 기도의 내용은 무사함과 이름을 지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름이 가진 권력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서 칼을 움켜잡았다. 도시의 질서는 혼란 속에서 주먹으로 결정되었고 긴 줄은 희망을 멀게 하고 분노를 가까이 불러왔다. 갑오처럼 보이는 돈은 실제로는 보호가 아닌 허가짐과 같아서 그 기한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종이처럼 흩어졌다. 오래된 창고의 문이 열리고 바깥은 서늘한 반면 안쪽은 꿉꿉함 속에 계획의 냄새가 감돌았다. 이 도시는 적절한 타이밍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실과 소문이 얽혀있는 복잡한 장소야. 사람들은 소문을 믿고 사실을 그 뒤에서 감추며 사실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질 수 있었지. 상대의 초조를 이용하는 방식과 칼을 든 자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와 생존의 딜레마를 고민하게 돼. 이 도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와 용감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통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두르면서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하고 두려움이 거래를 무너뜨리면 내일이 사라진다고 경고하죠. 무엇이 기억되고 잊히는지가 도시의 통제를 반영하며 결국 영웅과 유령의 시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그녀를 내려는 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변화의 서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암시하죠. 시작은 나는 여기 있다로 이야기는 상처와 분노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어 도시의 숨소리와 함께 균형이 깨지고 부러진 저울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 소리와 신호들이 퍼지면서 각자는 약속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최종 목적지는 도시의 중심으로 모이며 계급을 확인하고 분노를 배우게 돼 마지막으로 장부가 덮이는 순간 소멸된 이름들이 보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마무리돼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결의의 상징으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이것이 도시의 공기를 변화시킨다고 말해요. 규칙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그 변화의 증인이 되거나 그 속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문장은 몸으로 표현되고 사람과 원칙을 동시에 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다리가 떨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반격은 짧고 정확해야 하며 오늘의 위험은 내일의 가능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이 영상의 인트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름을 되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격의 준비를 이야기해요.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거의 두려움과 체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도전의 각오를 다지죠. 마지막으로 영상의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며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자고 덧붙여